만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예, 전인식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겠습니다. 김남주는 어떤 정수기 쓰냐고요? 쭉 청우 것만 쓰다가 다시 청우 신상 티니 29cm니까 어디든 쏙. 전기세, 렌탈료는 알뜰, 자외선 살균까지 알아서 척척. 저 김남주가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다 되는 정수기, 이가스 얼음 정수기 티니 1588-2290 청우 나이스. 이 시각 들어온 외신 소식 국제부 리포트. 국제부 연결해서 밤사이 들어온 직구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신윤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예,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를 중심으로 알카에다의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 공간 폐쇄 조치를 시행 중인 미국이 공간 폐쇄 추가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면서요. 네, 미국은 제외 공간을 가능한 조기에 정상화하는 것이 정부의 소망이지만 테러 위협에 따른 안전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동 지역과 북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지역 공간에 대한 테러 위협이 여전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셈인데요. 미국은 잠재적인 테러 위협 기간을 이달 말까지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 폐쇄 조치가 이달 말까지로 추가 연장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이 제외 공간 여러 곳을 폐쇄한 것은 이번이 5번째인데요. 지난 1998년 12월과 1999년 6월에 이어서 9.11 테러가 발생한 2001년 그리고 2002년 9.11 테러 일주기 시기에 다수의 제외 공간을 일시적으로 폐쇄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테러 주체로는 알카에다 분파 중에서도 이 알카에다 아라비아 반도 지부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처음 거론된 이 미국에 대한 알카에다 세력의 공격 위협과 이에 따른 대비와 경계령은 8월을 지나서 9월 11일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난달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이 착륙 사고, 이 충격이 아직도 채 가시지 않고 있는데 어제 대한항공 여객기가 일본 공항에서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를 냈다면서요. 네, 사고가 난 건 어제 저녁 7시 40분쯤인데요. 일본 니가타 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착륙 도중에 활주로를 이탈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NHK는 어제 오후 6시쯤 인천공항을 출발한 대한항공 763편 보잉 737 여객기가 니가타 공항에서 착륙을 할 때 기수가 활주로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 정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한항공 측은 이 항공기가 착륙하는 과정에서 감속하면서 유도로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적정 속도에 도달하지 못해서 활주로 끝부분에 가서야 멈춰섰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공항 측은 승객 106명과 승무원 9명 가운데 부상자는 없으며 이 항공기 기체도 손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승객들은 버스로 이동을 한 뒤에 입국 수속을 밟았다고 전했습니다. 도쿄 항공국 니가타 공항 사무소는 이 사고 직후에 활주로를 폐쇄하고 이륙할 예정이던 일부 항공편이 결항되기도 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인터넷판은 일본 교통안전위원회가 오늘 조사관 3명을 파견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예, 뉴질랜드산 유제품 카리케에서 심장을 마비시킬 수 있는 박테리아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고급 청정 제품으로 여겨져 왔던 뉴질랜드산 분유에 대한 리콜 조치가 시작이 된 건 지난 주말인데요. 뉴질랜드 최대 유제품 업체인 폰테라가 지난해 5월에 생산한 단백질 농축물 40톤이 신경을 마비시킬 수 있는 박테리아에 오염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뉴질랜드 당국은 이 농축물이 중국과 호주, 태국 등 6개 나라에 수출되는 분유와 음료 제품 900여 톤에 쓰였다고 밝혔는데요. 이 오염된 농축물로 만든 말씀하신 카리케어 분유 제품 등 2종류가 리콜이 됐고요. 중국은 뉴질랜드산 분유의 수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또 중국은 문제의 원료가 들어간 음료도 리콜했습니다. 하지만 자국의 유제품에 있던 안전성 문제로 수입산을 구입해왔던 중국의 소비자들은 충격이 큰 상황입니다. 뉴질랜드산 유제품을 연간 20억 달러치를 구매하는 중국이 수입 금지 조치에 들어가자 유제품 업체인 폰테라 측은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문제 원료가 들어간 제품은 우리나라에는 공식 수입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구매를 하는 등 소규모로 판매가 되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신윤 기자였습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돌발 구간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노들길 양화대교 쪽으로 여의하루 나들목을 조금 못 미친 곳에 고장차가 서 있습니다. 다행히 정체는 없습니다만 주의해서 지나셔야겠고요. 반대쪽 흐름도 대체로 수월합니다. 나란히 가고 있는 올림픽대로가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성산대교 구간 서행하고요. 이후로 한강대교를 앞두고는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나란한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이동량이 많이 늘었는데요. 성산대교부터 서행하기 시작해서 서강대교 이후로는 속도가 뚝 떨어지는데요.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쪽 한남대교에서 마포대교 구간이 어렵고요. 내부순환로 성수 쪽으로는 마장램프에서 사근램프 구간 속도 내기 어렵고 반대쪽 종암분기점에서 정릉터널 구간이 막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전원책의 출발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골뱅이 YTN 날스타트 트위터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좋은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하재근의 문화로 읽는 세상. 매주 화요일 마련하는 문화로 읽는 세상. 오늘도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뭐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됩니까? 책 읽지 않는 걸 보면 나쁜 소식이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영화 또 기록을 내고 있네요. 네. 한국 영화 역대 최단 기간 300만 돌파. 설국열차라는 영화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영화 어떤 영화입니까? 이 영화는 그 지구가 이제 온난화가 너무 심각하게 돼서 예. 그래서 그 기온을 내리기 위해서 뭔가 대기 중에 가스를 살포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가스를 살포하자마자 기온이 너무 심하게 내려가서 지구가 빙하기가 된 겁니다. 어느 정도로 춥냐면은 그 사람이 손을 이렇게 실외로 내밀었을 때 맨손을 예. 그 손이 마치 그 액체 질소에 노출이 된 것처럼 완전히 얼음 덩어리가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춥게 돼서 이제 모든 생명체가 다 절멸한다는 설정입니다. 예, 유일하게 살아있는 예. 사람들이 열차를 타고 지구를 일주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예, 줄거리 너무 얘기하면 또 영화사에서 또 공개를 이건 지금 설정만 있습니다. 말씀드린 겁니다. 줄거리가 아니라. CG가 많이 쓰였겠네요. 근데 또 이게 그 기차 안에서 사람들끼리 벌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많이 CG가 쓰인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기차 바깥의 풍경이 뭐 잠깐 나올 때 그때 정도만 CG가 쓰인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기상이변 영화, 터마로 같은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전제는 비슷하군요. 예, 그러니까 이 설국열차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온이 올라가니까 인위적으로 내리는 과정에서 빙하기가 온 거고, 예. 투마로우라는 영화는 지구 온난화가 된 결과 몇몇 지역에서 기온이 뚝 떨어진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럴 정도로 추우면 기차 레일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할 건데, 근데 네. 기차가 달린다고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얼음이 레일을 뒤덮고 막 이러는데 그 얼음을 깨고 달립니다, 기차가. 그렇습니까? 무섭게 찹니다. 예. 그런 괴물 기차라고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봉준호 감독 영화죠? 예. 봉준호 감독이 그 전에 이제 살인의 추억이라든가 뭐 예. 괴물이라든가 그런 영화를 만들어서 괴물 같은 경우에 1000만 이상이 흥행을 했었고요. 예. 살인의 추억은 뭐 1000만까지는 아니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상당히 큰 규모의 흥행을 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작품성과 흥행성을 동시에 담보하는 가장 대표적인 감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올해 초에 그 인터넷 예매 사이트에서 한국 영화 지표를 조사를 했었는데 예. 거기서도 한국 감독 중에서 1위로 봉준호 감독이 나왔었습니다. 예,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이 극장에 걸렸을 때 이미 그때 그런 평가가 나왔죠. 이 예술성과 감독성을 흥행성을 흥행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감독이다. 네, 이렇게 평가를 그렇습니다. 받는데 이번에 기록 어떻게 나가고 있는 중입니까? 지금 뭐 최단 기간 예. 300만 돌파. 한국 영화 예. 역대 최단 기간 300만 돌파 5일 만에 5일 만에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00만 돌파 최단 동률 기록입니다. 그 이전에 은밀하게 위대하게 하고 이제 같은 기록인데 3일 만에. 그런데 은밀하게 위대하게의 경우에는 그 흥행 기간을 세울 동안 현충일 특수가 있었는데 반해서 이번에는 중간에 그런 휴일 하나 없이 평일 관객만 가지고 이런 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사상 최다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평일 관객으로도 사상 최다 기록을 세워서 그 이전에 최고 기록이 도둑들의 55만이었는데 요번에 60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건국 이래 최대 기록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죠. 예, 개봉하자마자 이 기록진 흥행세가 나타난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일단 봉준호 감독의 신작이라는 거. 예. 그리고 신작은 신작인데 보통 신작이 아니라 450억 원, 우리나라 한국 영화 사상 최대 제작비가 투여된 그런 대작이라는 거. 잠깐만요. 예. 450억 같으면 지금 최고 기록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 기록은 제가 알기로는 한 3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디워가 그 정도 들어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디워 밑으로는 거의 뭐 200억, 옛날에 그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 이건 그 배가 한 2,30억대였고. 성냥팔이가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까? 예, 그 정도밖에 안 됐죠. 그래도 그때는 엄청난 대작이라고. 그 정도, 그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당시에. 그때 당시에 충무로에서 투자자들이 몇 명이 엎어졌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엄청난 거네요. 이거 어디서 제작한 겁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박찬욱 감독이 주도를 해서 우리나라하고 이제 요즘에는 제작비를 한 군데가 다 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도 여기 들어가 있고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이제 투자도 받고 해서 그런데 어쨌든 제작 국가는 한국으로 돼 있고요. 이거 망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 대기업이 했다고 하면 어디죠? CJ입니까? CJ가 지금 예, 그렇죠. 예, CJ가 가지고 있고 또 CJ가 스크린을 가장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스크린 점유율 엄청나겠네요. 지금 그 정확히 몇 개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일단 1,000개 이상, 일단 그 1,000개 이상만 되면 보통 이제 스크린 독과점 논란이 나오는 그 숫자죠. 예. 그러니까 뭐 흥행은 담보가 돼가 있고 또 인류 감독에다가 엄청난 제작비에다가 거기다가 헐리우드 유명 배우들이 등장하는 헐리우드 영화급 작품이라는 점. 예, 거기에다가 또 스크린까지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기록을 안 세우겠습니까? 이 봉준호 감독 어떤 분입니까? 봉준호 감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살인의 추억, 뭐 괴물 이런 걸 만들었는데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분이 별명이 봉태일입니다. 디테일 봉준호. 그래서 굉장히 세심한 연출을 한다는 거죠. 본인은 그 별명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좀 뭔가 쪼잔한 사람처럼 느껴질 것 같아서. 그리고 관객 입장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영화가 완성도가 높아졌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영화 속에 뭔가 심각한 설정인데도 항상 그 속에 어떤 코믹한 게 함께 들어가고 그리고 한국인이 느낄 수 있는 한국 사회의 어떤 뭐 여러 가지 그 디테일한 것들에 대한 풍자, 묘사 이런 게 굉장히 능한 감독으로 알려져 있어서 살인의 추억은 1980년대 한국의 어떤 풍경을 그 한 범죄 사건을 통해서 드러냈고 그리고 괴물은 역시 또 뭐 우리나라 미군 부대라든가 이런 한국 사회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느낄 법한 것들을 괴물이라는 가상의 설정을 활용해서 드러냈던 그런 감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 설국열차는 기존 봉준호 감독 영화와는 조금 다르다면서요? 그게 이제 기존의 봉준호 감독 영화 팬들은 이번 설국열차 보고 조금 뭐 실망했다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봉준호 감독이 기존에는 한국 사회의 어떤 모습도 드러내고 뭐 풍자, 웃음 이런 게 많았었는데 이번 영화는 완전히 헐리우드 영화 같은 느낌이 들다 보니까 한국인만의 그런 어떤 한국 사회의 디테일한 묘사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뭔가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깨알같이 들어가는 어떤 웃음 같은 표현들 이런 것도 좀 약해서 그냥 봉준호 감독이 헐리우드 영화를 이번엔 그냥 만들었다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네티즌 사이에 이 설국열차 논쟁이 굉장히 뜨겁다는데 되게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 찬반 양론이 아주 뜨겁게 인터넷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이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 영화가 재밌다, 의미가 깊다 이러는 거고요. 또 일각에서는
뭐 재미도 좀 약하고 의미도 그저 그렇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찬반 양론이 거세게 붙는 이유는 이 영화가 일종의 그 디스토피아적 성격, 그러니까 이 미래를 묘사하고 있는데 미래에 굉장히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런 미래 속에서 인간이 사는 모습이 철저한 계급사회.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요즘 유행하는 1대 99니 혹은 뭐 20대 80이니 혹은 뭐 갑과 을이니 이런 식의 대립구도가 연상이 되면서 갑은 너무나 잘 사는데 을들은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거의 뭐 피죽을 먹고 연명하다시피 뭐 피죽이 아니라 영화 속에서 다른 걸 먹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힘들게 사는 모습이 대비되는 것들 또 그래서 결국 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런 모습들이 이런 류의 영화를 많이 본 분들은 이런 설정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사실 네. 헐리우드 SF 영화는 이런 설정을 하는 게 거의 관습입니다. 옛날에 1920년대부터 SF 영화는 이렇게 디스토피아적 미래와 철저한 계급사회의 결합이 거의 뭐 툭하면 나오는 설정이고 거기서 아랫부분의 8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영화사에서 툭하면 반란을 일으키고 굉장히 많이 본 설정이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본 분들은 좀 실망이다 이럴 수 있는데 이런 영화를 많이 접하지 않은 분들이나 혹은 또 젊은 관객들 젊은 사람들은 이런 영화를 어차피 경험을 많이 못했으니까 이 영화를 보고 헐리우드 오락영화 같은 성격인데 그 속에 이런 사회적인 메시지도 있고 우리가 성찰할 만한 계기도 던져주는구나 하면서 이 영화는 명작이다 하고 감동을 받는 것이 이게 이제 그런 분들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분들과의 대립이 나타나는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게 먹는 것 때문에 일어난 어떤 그 돌발적인 상황, 또 방금 반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뭐 주제 사람하고의 소설 눈먼 자들의 도시 네. 그의 영화 됐을 때 보면 이 먹는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주연 배우들이 어떤 제가 뭐 방송에 대해서 접하기 싫은 그런 어떤 말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먹는 것 때문에 먹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서 요즘에 북아프리카에서 나타나는 민주화 시위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고가 상승, 식량 가격 상승에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예. 근데 이 문제는 450억이나 투입이 됐는데, 1000만 관객을 돌파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투자 자금을 다 회수는 못할 거고, 외국에 수출이 돼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 영화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서만 흥행을 하게 되면은 이게 너무 위험해서 이것도 괜히 잘못되면 우리나라 영화계에 한파가 몰아닥칠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또 피죽을 먹으며 연명을 해야 되는데 영화인들이 제가 영화 속 사람들이 뭘 먹는지를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데 근데 다행인 것이 이 영화가 이미 100개 이상의 나라에 선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한 500만, 600만 정도의 관객만 들어도 손익분기점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영화는 지금 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리 팔았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봉준호 감독이 이 영화 관련해서 금융위기 당시에 월가 시대를 언급했다면서요? 이 영화의 설정에 관련해서 이제 계속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이제 봉준호 감독이 2008년 금융위기 때 나타난 월가의 어떤 점령 시위대 이런 걸 언급을 하기도 했고 그런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티즌들이 이 영화는 바로 그렇게 어떤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구조라든가 현재 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20대 80 혹은 1대 99의 그런 어떤 대립을 형상화한 영화다라고 이제 인지를 하게 돼서 이 영화가 명작이라고 이제 판단을 내리는데 중요한 근거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1대 99 얘기를 쓰면 명작이 되는 겁니까? 요즘에 이제 그렇게 이른바 이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반성, 양극화 체제에 대한 반성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면서 김기덕 감독이 베니스에서 대상을 받은 것도 그렇고 얼마 전에 환전소가 칸네 영화제 단편 부분에서 대상을 받은 것도 그렇고 이번 영화가 지금 네티즌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는 것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어떤 시장의 양극화 질서에 대한 묘사를 담으면 요즘에는 일단 명작이라고 쳐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가진 자, 배운 자,
이 기득권층에 대한 어떤 비판, 그런 비판 의식을 이제 소비자들이 높게 평가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 지금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한국어를 우리말로 예. 연기를 하는 사람이 송강호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송강호가 우리말로 사용하는 뭐 어떤 상징성이 있는 겁니까? 우리말을 사용하는 상징성이요? 예, 우리말로 선되고 유일하게 송강호인 것이. 예. 제가 이 영화를 아직 보지 못해서 질문입니다. 예. 송강호 씨는 우리말을 사용한 이유는 뭔가 조금 그래도 웃음 코드를 주기 위해서 사용한 것 같고요. 예. 우리말을 좀 이렇게 속되게 사용합니다. 영화 속에서 송강호 씨가. 원래 그 특기죠? 예. 살인의 추억 때부터. 예. 다른 배우들 영어로 막 진지하게 대사를 하는데 그것도 그렇고 송강호라는 배우가 이 영화 속에서 상징하는 코드는 이제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들이 이제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눠서 투쟁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반란을 일으키고 그런 내용인데 송강호 씨는 여기서 이제 비껴나서 이게 기차 꼬리칸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기차 앞칸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진군하는 내용인데 송강호 씨는 나는 그런 뭐 점령 이런 거랑 상관없고 또 다른 비전을 찾아보겠다 이런 식의 인물입니다. 제3의 비전이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역시 또 일부 평론가들이 이 영화가 그만큼 새로운 영화다. 뭐 피지배 계층이 반란을 일으켜서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킨다거나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제3의 비전이 필요한 거다. 뭐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이 영화는 놀라운 영화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런 식의 설정도 1990년대부터 굉장히 일반화된 설정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 영화 때문에 양갱이 많이 팔린다면서요? 네. 아까 말씀드리려고 한 게 그건데 여기서 이제 피지배 계층이 먹는 게 피죽이 아니라 양갱처럼 생긴 단백질 블럭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 단백질 블럭의 원료는 이제 비밀인데 영화를 보시면 이제 아시게 되는데 그것을 보고 그게 이제 굉장히 혐오스럽게 묘사가 되는데 생긴 모양이 양갱 같아서 오히려 관객이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지금 양갱을 많이 사 먹는 바람에 양갱의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새 최고 인기 배우 하정우 씨가 주연을 맡은 영화 더 테러 라이브. 이 영화도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요? 네, 이 영화도 지금 거의 사흘 만에 100만 돌파 가까이 가면서 지금 설국열차한테 빛이 가렸지만 상당히 빠른 속도의 흥행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한국 관객들이 자막 보는 거를 귀찮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자막 위주로 영화를 봤는데 요즘에는 우리말이 나오고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설정이라든가 우리나라 배우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영화를 좀 안심하고 믿고 보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가 원래 여름에는 헐리우드 영화에 비해서 좀 약세였는데 올여름에는 한국 영화가 상당히 강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적인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걸 모국에 대한 애정으로 생각하니까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기로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화로 읽는 세상 하직은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김태희 씨, 케이블 광고 잘 보고 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케이블 하면 TV밖에 몰랐는데 인터넷, 집전화, 알뜰폰, N스크린에 UHD 시험방송까지 케이블로 되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방송을 넘어 스마트 라이프까지 케이블의 능력엔 한계가 없습니다. 김태희가 추천하는 스마트 케이블. 늦기 전 손발이 차고 저리고 깜빡깜빡하고 늘 피곤하시다고요? 늦기 전에 시작하세요. 혈액순환 장애에 의한 손발 차고 저림, 기억력 감퇴, 만성 피로에는 서큐란이 좋습니다. 늦기 전에 동아제약 서큐란.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 4부 이어갑니다.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 대회가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한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서 성대하게 펼쳐집니다. 당겨라 내 청춘!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대한민국 중심고을 충주, 천혜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인류화합의 대제전. 지구촌 젊은이들의 도전과 열정 그리고 화합. 5대양 6대주 80개국 2,300여 명의 선수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합니다. 자연과 하나 되는 지구촌 최대 물회축제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 대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유빈아, 미션 준비됐어? 강수 할아버니, 우리 꼭 해결해요. 저기 문 열고 냉방하는 가게가 있네? 문 열고 냉방 아웃. 전력 피크 시간 2시에서 5시. 에어컨도 쉬게 해주세요. 왜
왜 여기 사무실 사람들은 춥게 해놓고 긴팔을 입고 있대요? 답답한 옷차림 아웃! 여름철 26도를 꼭 지켜주세요. 이 집은 TV를 켜놓고 딴짓을 하고 있네. 무심한 전기 사용 아웃. 한 사람 배가트 절약하기 운동 모르세요? 미션 성공! 전기 만들긴 어려워도 아끼기는 참 쉽구만요.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이 함께합니다. 예, 지는책의 출발사점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습니다. 튼튼한 타이어 트럭엔 금호 타이어 금호 튼튼한 타이어 트럭엔 금호 타이어 금호 언제나 오래오래 트럭엔 금호 타이어 튼튼한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50을 찾으세요.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송중기는 여름이니까 아이스 커피, 중기는 맥심 아이스, 맥심 아이스 커피. 맛있다. 여름이 시원해진다. 맥심 아이스 커피 믹스. 이번에는 경제뉴스 알아봅니다. 한국경제신문 하수정 기자 연결되었습니다. 하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간밤 뉴욕 증시 상황부터 좀 전해주시죠. 예, 뉴욕 증시가 사흘 만에 소폭 조정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랠리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추가 상승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다우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46.23포인트 하락한 15,612.13으로 장을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3.36포인트 상승한 3,692.95를 기록했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53포인트 내려간 1,707.14를 나타냈습니다. 예, 시장은 조정을 보였지만 미국 기업들이 발표한 실적은 양호했다면서요? 예, 미국 최대 식품업체 타이슨 푸즈의 이익이 3배 이상 급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영국 최대 은행인 HSBC의 상반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7월 고용지표 발표 후에 양적 완화 규모 축소가 한 발 더 가까워졌다, 이렇게 밝힌 것이 증시에 부담이 됐습니다. 지난 주말 발표한 고용지표에서 신규 고용이 부진했던 것에 대해서 시장은 연준이 양적 완화 기조를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었는데, 반면에 피셔 총재는 실업률이 하락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 시장의 기대와 달리 양적 완화를 축소할 시점에 다가왔다고 인식했던 겁니다. 또 이날 발표된 미국 서비스업 경기가 시장 예상을 웃도는 호조세를 보였거든요. 기준치인 50선도 훌쩍 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면 양적 완화 축소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불안감이 증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시장은 그렇군요. 이 실적이 좋아도 걱정, 실적이 나빠도 걱정. 예, 국내 은행들이 올해 채용 규모를 크게 줄이기로 했다는데 어떤 소식입니까? 예, 국민은행을 비롯해서 우리은행, 신한, 하나, 외환, 기업, 농협 이렇게 국내 7개 은행의 하반기 신입 행원 채용 규모가 많아봐야 850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하반기 채용 인원 1000명보다 16% 줄어든 것입니다. 850명은 은행들이 계획한 하반기 최대의 그 채용 인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은행들은 올 상반기에는 600명을 이미 채용을 했거든요. 하반기 예정 인원까지 합치면 올해 1,500명을 뽑는 것인데 이 규모가 작년보다 21% 적습니다. 그 은행들이 국내 대표적인 이번에 조사한 은행들이요, 국내 대표적인 은행들인데다가 또 이제 외국계 은행 같은 경우는 아예 채용 계획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취업 준비생들이 체감하는 은행 취업문은 더욱 좁아질 것 같습니다. 예, 은행 보수가 유사히 가장 그 기업들 중에서 좋다고 하는데 그 문이 더욱더 좁아졌다. 이 은행들이 채용 규모를 줄이는 이유는 뭡니까?
예, 은행들이 신입행원 채용 규모를 줄이는 것은 이익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분기에 국내 18개 은행의 당기 순이익이 1조 1천억 원이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절반 수준입니다. 여기에 이제 적자 점포 80개 정도를 이제 정리하는 상황인데 기존 직원들도 뭐 어떻게 재배치할지 그런 고민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 행원을 채용할 여력이 급속히 줄었습니다. 예, 다행히 좋은 소식도 있네요. 이 신세계 그룹은 대규모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면서요. 예, 금융권 취업문은 좁아진 반면에 유통 서비스 분야는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습니다. 신세계는 올 하반기 7,000명의 신규 채용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7개 은행의 신규 채용을 합친 것보다 뭐 8배 이상 되는 그런 규모죠. 예, 물론 은행이 평균 연봉이라든지 복지 이런 고용의 질은 높겠지만 양적인 규모만 보면 많다는 겁니다. 신세계는 지난 4월, 5월에 백화점 판매 전문 사원과 이마트 도급 사원 11,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을 포함해서 상반기 17,000명을 채용을 했는데요. 하반기 추가 채용까지 합쳐서 올해 총 24,000명을 뽑게 됩니다. 예, 신세계가 투자도 늘린다면서요. 예, 올해 총 2조 5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작년보다 13.6%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입니다. 상반기에 이미 1조 5천억 원을 투자한 신세계는 이 하반기에 1조 원을 추가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새로운 유통업체라고 하는데 복합 쇼핑몰, 예, 이 같은 곳에 집중 투자를 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세계가 올 들어서 악재가 좀 많았습니다. 뭐 계열사 부당 지원, 직원 불법 사찰 이런 걸로 이제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요. 채용과 투자를 늘리면서 정부 정책에도 부응을 하고 공격 경영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예, 검찰이 수사를 하니까 이렇게 투자도 하고 직원도 많이 뽑는다. 뭐 설마 그런 건 아니겠죠. 예. 한편 대학가에서 창업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면서요. 예, 대학 동아리를 중심으로 창업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이 전국 400여 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대학의 창업 인프라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창업 동아리 수는 1,830개로 전년 대비 50%나 증가했습니다. 동아리 회원 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18,000명에서 올해 22,000명으로 24% 늘어났습니다. 분야별로 보면은 이제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이 정보통신이 31%로 가장 많았고요. 예. 전기전자 13%, 기계재료 10%, 공예나 디자인 10% 이렇게 뒤를 이었습니다. 대학 재학 중에 창업하는 학생 수도 올해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이 창업 재학생 수가 400명으로 전년보다 84% 늘었습니다. 중기청은 앞으로 이제 대학생 창업 동아리 지원이라든지 실전 창업 아카데미를 확대하고 또 창업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서 청년 창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요즘 시중금리가 워낙 싸다 보니까 개인뿐 아니라 기업들도 여윳돈 굴리기에 비상이 걸렸다면서요. 예, 요즘 재계의 화두는 바로 재테크라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은행 예금이나 국고채 등의 안전자산에만 여윳돈을 넣었었는데 이제 금리가 크게 떨어지니까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재테크에 이제 기업들이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눈을 돌리고 있는 곳은 증권사의 특정 금전 신탁 MMT라고 하는데 뭐 이런 상품이나 주가 연계증권, 주식형 펀드, 헤지 펀드 이런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입니다. 이 중 MMT라는 상품에 기업에 돈이 들어온 것만 봐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 5월 말 기준 국내 증권사 MMT 잔액이 111조 7천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9조 2천억 원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이제 기업들의 은행예금 잔액은 이제 달랑 15억 원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하수정 기자였습니다. 뉴스의 체감 온도를 높여드립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물질이 유출된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접한 우리가 먹는 수산물과 농산물은 과연 안전한지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홍훈 총리는 지난 2일 일본 방사능 괴담에 대해 처벌하라는 지시까지 했습니다.
어제 어느 신문에서는 각국의 일본 관광객이 줄고 있는데 우리만 일본 관광이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과연 방사능 유출은 괴담이 지나지 않을까요? 전원측의 출발사 아침에서는 어제 도쿄 특파원과 시민 방사능 감시센터 인터뷰에 이어서 오늘은 해양수산부를 연결해 정부의 수산물 안전대책과 현황을 알아봅니다. 해양수산부 임광희 어촌양식 정책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계속되고 있는 일본발 방사능 오염물질 유출 유서 듣고 계시죠? 예, 특히 고등어나 명태 등에 대한 수입 수산물뿐 아니라 우리 바다에서 잡힌 어류에 대한 소비 불신이 점점 번지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들은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 해역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이라든지 또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방사능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안전한 것으로 좀 규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러한 방사능 괴담이 번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어려움이 큰 실정이고요. 특히나 이 수산물 소비가 그렇게 국내산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다 보니까 어업인들의 어려움마저 가중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아까 그 국내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하신다 이랬는데 그 검사 결과 발표했죠? 예. 예, 어떤 결과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금년 들어가지고 165건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예. 그것도 주로 이 국민 여러분들께 좋아하시는 오징어라든지 갈치, 고등어, 참조기, 이러한 대중성 어종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했고요. 또 원양산에도 주로 명태라든지 꽁치, 다양한 이런 원양산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결과를 보면은 검출이, 세슘은 검출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다시마에서 요두가 좀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거는 기준치 아주 극히 미량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세슘은 전혀 나오지 않았고 요도만 약간 나왔다는 거죠? 예, 그렇군요. 지금 식품의약품 안전처 경우에 일본산 제품에 대한 검사 결과를 지금 적합, 부적합으로만 공개를 하는데 지금 해양수산부는 어떻습니까? 적합, 부적합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좀 적합, 부적합으로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런 불신이 계속되고 그럴 경우에 대해서 저희들은 홈페이지 자체를 계속 검출된 것에 함량까지도 포함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검사 기준은 370 베크렐 이하는 전부 적합으로 판정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민감시센터 이웅근 소장 얘기로는 어린이와 유아, 임산부는 기준을 달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2배로 취약하고 유아는 성인보다 20배나 취약하다고 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우리 수산물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 수산물 방사능 기준을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잡고 있는데요. 예. 사실 이제 국제 기준에 비해서 보면은 국제 유엔이 코덱스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준이 한 1,100베크렐입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는 370베크렐이기 때문에 실제 아주 우리 같은 경우는 강화된 조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수입해 올 때는 기준이 100베크렐로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이 기준 자체가 외국에 비해서 결코 낮은 것이 아니고 강화된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만 통과된다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특히나 이번에 저희들이 안전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370베크렐 할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5 내지 4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검출된 것도 전체적 것들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특히 세슘 같은 경우에는 0.9, 1.3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370베크렐 기준으로 이 정도인데요. 이건 아주 극히 아주 미량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요도는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요도는 보통 3.65에서는 5.25 정도 됩니다. 예. 이것도 100베크렐 이상이 검출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도 극히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어제 YTN 도쿄 특파원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유출되는 이 방사능 오염 물질이 우리나라 해역으로는 이 해류 흐름상 오지 않는다. 지금까지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울산 앞바다와 마주한 후쿠이현에서 쓰나미 당시 떠내려간 소형 선박이 발견됐다. 그래서 충격을 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해역으로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가 유입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이게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일본 동북 지역에 있는 해수가 우리나라 유입되기 위해서는 이 통상 해류를 탈 경우에 태평양을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가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보통 한 통상 3년에서 한 5년 정도 시간이 우선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방사능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해류를 타고 이 태평양을 쭉 순환하면서 우리나라까지 돌아가는 동안에 해수 혼합이라든지 확산에 의해 가지고 거의 농도가 아주 크게 나달릴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이 동북의 해수 온난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세슘이 반감기가 30년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해양수산부가 최근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에 고등어, 명태, 갈치를 추가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어종 중에서 고등어, 오징어 이런 그 해류성 어족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언제든지 우리 앞바다로 해류를 흘러서 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해류 영향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태평양을 순환을 하면서 그 뒤에 우리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결국은 그 일본 방사능 오염 해력을 통과한 해유하는 어종들이 국내 바다에서 와서 잡힐 수 있다느냐 그런 우려를 많이 표현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요.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 근해 연안에서 잡히는 어류 분포라든지 또 해유하는 어종들의 경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어선들이 하는 조업 위치, 해류 이동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실질적으로 방사능 물질 오염의 거리가 우리나라에 연안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거의 낮다고 보고 있고요. 또 혹시나 여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동해, 서해, 남해 그리고 동중국해에 있는 그 일정한 지점을 정해놓고 해수하고 해양 생물 그리고 태적 저층까지를 방사능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실시를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걸 더욱더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전 사고 이후에 작년까지 계속해서 해봤지만 아직까지 한 건도 검토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해양수산부 임광희 과장이었습니다. 대출금리 유형부터 대출 종목까지 모두 당신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이 현대 에이블론. 놀라운 건 당신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 대출의 새로운 변화. 현대증권에서 시작합니다. 에이블 현대증권. 담보유지 비율 미달 시 이미 처분될 수 있으며 주가 하락 시 투자 손실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소녀시대 서연이에요. 자도 피곤하다는 우리 아빠. 어떤 침대로 바꿔드리죠? 과학에게 물어봐. 굿잠을 자야 아침이 쌩쌩해지지. 침대는 가구가 아냐. 침대 과학 에이스 침대. 아빠 해봐 굿잠. 지금 PYA를 리스 렌트하시면 1년 뒤 새로운 모델로 바꿔드립니다. 아이서티는 벨로스터로, 벨로스터는 아이서티로, 아이포티는 아이포티 스타일은 그랜저 산타페로. 이게 가능해? 그럼 PYL이니까. 갖는 법조차 유니크한 PYL. 최소 3년 이상 계약, 최종 변경 시 88만 원 부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여러분은 얼마를 가지면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는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재산이 있으면 부자라고 합니다. 얼마 전 한국은행 직원에게 물었더니 평균 27억 3천만 원이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세계에서 최대 은행 UBS가 물었더니 4,450명이 답한 대답은 우리 돈으로 56억 원 500만 달러입니다. 27억이든 56억이든 가진 자에겐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자식 공부시키고 결혼까지 감당해야 하는 우리네 아버지 어머니들에겐 참 꿈같은 돈일 겁니다.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부자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는책의 출발사 아침 지금까지 진행의 지는책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